안녕하세요. 오늘은 존 칼빈 11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칼빈이 원래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어떤 교수직을 자리 잡고 거기서 조용히 이제 삶을 영위하면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에 일을 그냥 하려고 했다. 부수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러려고 스트라스부르로 가는데 이제 군대가 지나가는 행군 때문에 피해 가느라고 제네바를 들르게 되었고, 여기 제네바에서 하필 파렐이라는 열성 종교개혁가를 만나게 돼서 밤새도록 시달리면서 이제 설득당했다.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파렐이 그 장시간에 이제 대학 끝에 분노해서 이제 폭발해서 쏟아낸 말이 이제 대략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깟 먹고 사는 일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면서 명예나 쌓겠다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버려? 하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거 이제 엄청나게 크게 이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칼빈이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마침내는 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머물면서 종교개혁을 함께 진행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 하지만 여기가 자신의 평생의 사역지가 될 줄은 여전히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직분도 구하지도 않고 조용히 일단 옆에서 돕기만 하겠다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뭐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때 당시에 이 스위스 제네바가 너무도 어려운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오늘은 이제 왜 제네바가 이렇게 어려웠던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선 오늘날에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제네바는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몇 번에 다시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벽으로 이루어진 1만 명 규모의 요새 도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형 자체가 지정학적 위치가 침입을 당하기가 상당히 쉬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벽 안에 모든 도시의 구조가 있었고 이때 당시에는 칼빈이 막 왔을 때는 교회 건물은 하나도 없었고 성당 하나 있었을 뿐이었다. 그런 애매한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일단 이 제네바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제 도시나 국가가 제네바시에 압력을 넣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천주교 쪽을 계속 지켜서 우세하게 그러고 있어라. 이런 입장이 있었고, 아니야 너 종교개혁 해야 돼. 뭐 이런 입장을 취하는 지역들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쪽엔 프랑스, 또 다른 쪽엔 스위스 연방, 그리고 또 다른 쪽엔 사보이 공화국, 이 세 군데에서 기본적으로 제네바에 압력을 넣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하고 있었어요. 시의회가 있었는데 뭐 이제 4명의 행정관, 그리고 20명의 의원, 그리고 200명의 이제 평의원이 있었는데 이 의회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시민들이 어느 쪽을 우세하게 지지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가겠다라는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변 세력에게는 이제 우리는 독립적으로 자치해서 알아서 있을 거니까 관여하지 말라. 뭐 이런 입장을 시의회는 취하고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세 군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황당하게도 한 군데가 더 있습니다. 베른시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 베른시는 또 어떤 입장이었냐면 초창기 때는 이 베른시가 천주교를 지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제네바에게도 천주교를 계속 따라라. 뭐 이렇게 입장에 압력을 넣고 있다가 나중에 이 베른시가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개혁이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또 제네바시한테 너희도 종교개혁을 해라.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는 게 또 무시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민들의 구성원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제네바는 이때 당시에 무역업으로 먹고 살았는데 무역은 이제 어느 정도 다른 도시와의 연계 관계를 통해서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무역업이 이렇게 신통치가 않았어요. 그냥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간신히. 그러니까 거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도 없었습니다.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느냐. 뚜렷이 주도하는 시민 안에서의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뚜렷이 주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 종교개혁적으로 돌아서면 나머지 다 따라갈 거고, 아니면 이제 뭐 천주교를 하겠다는 것 쪽으로 갈 거면 다 따라갈 텐데, 안타깝지만 제네바시는 누가 주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너무 애매한 위치였다. 그래서 뭐 엘리트 계층도 없었고요. 시민이, 그리고 또
구성원도 하필 이때 당시가 혼란기였기 때문에 뭐 프랑스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 그리고 또 각 지역별로 뭐 여기저기서 온 사람들이 막 섞여 있었습니다. 토박이 제네바시 사람도 있었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시의회에서 뭐 시의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제네바 토박이인 사람만 그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이 법이 너무 강력한 법이다 해서 뭐 좌충우돌하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는 너무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종교개혁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파렐과 칼빈, 그리고 몇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와서 또 종교개혁 관점에 대해서 이제 여기저기 또 설파하고 다니게 되니 골치가 아픈 것이죠. 일예로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이 시민이 교육도시도 아니기 때문에 또 엘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칠었어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책에 보면 제네바시는 이때 당시에는 되게 저급한 사람들이 사는 어떤 도시의 취급을 받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빈이나 파렐이 다닐 때도 지나가던 이제 뭐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또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면서 협박도 하고 뭐 이제 막 모욕도 하는 그런 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칼빈이 나중에 회상을 하면서 자신도 이제 두려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또 그 결정적인 이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결국에는 제네바도 종교개혁이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파렐 말고 또 이제 피레라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어느 아침을 먹는데 아침 음식에 독이 이제 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정컨대 이제 천주교를 지지하는 사람이 종교개혁가 설치지 마라, 죽어라 뭐 이런 입장에서 그렇게 음모를 꾸민 것이죠. 이걸 먹었는데 이 사람이 다행히 죽을 뻔 하다가 다 간신히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서 이 일 때문에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분노하게 됩니다. 또 이 제네바시에는 어쨌든 그 천주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극단적으로 개혁해야 된다는 입장과 온건 개혁파가 또 있었어요. 굉장히 다양한 거죠. 근데 아무튼 이때 이 피레라는 사람이 그렇게 독살 당할 뻔한 일을 두고 이제 사람들이 흥분해서 시의회에 제출을 하면서 저들을 처단해라.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면 되겠느냐고 이제 폭동 비슷한 게 일어납니다. 시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의회에서는 이 시위가 가라앉게끔만 해야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알았다. 그러면 우리 도시도 이제는 천주교는 이제 그만하고 종교 개혁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제 돌아서겠다. 이렇게 이제 시의회가 일단은 뜻을 정합니다. 그 시민들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천주교를 이제 여전히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 제안을 합니다. 아예 도시를 떠나든가 아니면 여기 남을 거면 우리식의 예배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떠난 사람도 있고 이제 남은 사람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남은 사람들이 그럼 정말 이제 그냥 이 사람 종교개혁에 나도 이제 동의를 해야지 그게 아니라 나중에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천주교가 우세하는 형태로 바뀔 거야. 뭐 프랑스가 도와준다든가 주변에 누가 도와준다 이렇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칼빈과 파렐은 시의회가 동의를 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개혁을 진행하게 되고 이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뭐는 어떻게 된다. 뭐 찬송은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쭉 제안하고 미사라든가 기타는 이런 거 다 폐지를 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해요. 그러니 이제 천주교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심 이제 천주교가 주도권을 잡을 거라 기다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서명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동의하라고.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반발을 하기 시작을 한다. 더 문제는 뭐였냐? 이제 그 파렐과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죠. 그래서 정통 제네바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공격을 당하게 되냐면 저 녀석들은 프랑스 첩자가 아닐까. 프랑스 안에 있는 종교개혁 세력을 지지하는, 그래서 그들의 지령을 받고 움직이는 꼭두각시고 뭔가 우리를 이용하려고 지금 이 도시를 집어삼키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음모론을 조장하면서 한 번은 이제 칼빈이 묵고 있는 숙소에 이제 화승총을 막 쏘대면서 엄청나게 협박성의 어떤 행동들을 막 하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이제 결정적으로 직접적으로 칼빈을 어렵게 한 또 일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뭐냐면
그 칼빈이 어쨌든 이제 그 종교 개혁 안에 대해서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서화해서 만든 게 있었고 이걸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건 절대 아니었어요. 이제 뭐냐면 나중에 뭐 제네바시 하면 이제 금욕주의의 도시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데 칼빈이 그렇게 엄격한 그 기준들을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제네바시에서 자체적으로 이미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위해서 뭐 복장을 할 때 스타킹은 뭐 여기 뭐 아래로 뭐 이렇게 잘 가려서 이렇게 하고 뭐 여기 뭐 몇 센치 이상을 뭐 이렇게 오픈해서 드러내면 안 되고 어떤 하나하나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는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칼빈이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있다라는 오해를 사기 시작했어요. 칼빈은 어디까지나 이제 성경을 잘 배우고 성경대로 이 시를 운영하고 진행해야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제 한편으로는 또 이런 건 있었습니다. 워낙 칼빈이 성경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어요. 저 사람의 성경 해석은 정말 너무도 탁월하다. 그래서 처음에 시의회에서 파레를 설교자로 인정을 하고 칼빈을 이제 그 성경 해석가라는 좀 특이한 명칭을 붙여서 이제 그 활동할 수 있게끔 해주다가 1년이 지났을 때 이제 목사로서 이제 인정해 준 것으로 이제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칼빈이 시의회에 몇몇 이제 개혁안을 제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개혁을 지지하지 않고 그냥 막연히 자리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그래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히게 되고 이 종교개혁에 참여를 하고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성경 말씀대로 권징, 이제 추방당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성찬에는 참여하지 못할 것이며 예배의 말씀을 들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라는 어떤 기준들을 제시해요. 그래서 서명을 하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이제 엄청난 반발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때 당시에 이제 몇 년간 막상 또 이것도 좀 불쌍합니다. 파렐이 처음에 설득할 때 이제 이 종교 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네가 직분 얻고 하면 시의회 지원도 받을 거고 생활비도 나을 거라고 했지만 이 혼란기 속에서 뚜렷한 시민의 지지가 없으니까 시의회에서도 돈을 하나도 안 준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기간에 내내 공부하던 사람이 이제 재봉틀을 가지고 재봉사 일을 하면서 이제 밤에는 이제 또 이제 성경 해석을 열심히 하고 또 잠을 줄여가면서 무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돈도 못 받으면서 이제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의외로 놀랍게도 기록에도 거의 나와 있지 않고 칼빈이 힘들었다 말하는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이제 몇 마디씩 얘기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탄하듯이 말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일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에도 나와 있지 않을 만큼 묵묵하게 일을 진행했다라는 겁니다. 또 이것도 있습니다. 제네바시가 이상하게 칼빈에게 기후가 맞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그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그 기운이 칼빈의 뼛속까지 들어오는 듯했다라고 했고, 이때도 감기에 걸린 게 이제 가을 내내 이제 뭐 앓는다든가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칼빈이 이때부터 시름시름, 안 그래도 몸이 건강했던 사람도 아닌데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무리하면서 잠도 못 자고 아프면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데 시민들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 지지하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잘 보지도 않은 채 협조도 안 하면서 항의하고 있고, 시에는 어쨌든 뭐 종교개혁을 지지는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뚜렷하게 직접적으로 제대로 도와주지 있지는 않은, 그러면서 욕은 칼빈과 파렐이 주로 다 먹고 또 프랑스 첩자로서의 오해를 받기도 하고, 바른 예배로 사심 없이 자기는 돈도 받지 않으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가다가 불량배 같은 사람들에게 협박도 당하기도 하고, 네가 그렇게 숨막히는 기준들을 만든 거야. 근데 사실은 시의회가 만들고 칼빈이 만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누명도 쓰고 하면서 엄청나게 고통을 받으면서 공격을 받고 있었다. 그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것도 칼빈이 뭐 자신의 반대 세력을 제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에 참석을 할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다짐의 성격에서 받으려고 한 거지, 무조건 적대시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무튼 상황은 참 묘하게 돌아가면서 엄청난 고통을 주는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되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